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이 블랙록이 지금 HLB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진짜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록이랑 뱅가드가 과연 진짜로 HLB 지분을 줄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마켓 스크리너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주소창에서 마켓 스크리너 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소가 marketscreener.com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마켓 스크리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5%가 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시에서 지분을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다트에서 최대 주주랑 다른 지분들을 보잖아요. 자, 여기 주소창에다가 HLB를 검색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주식 보유 상황 보고서, 뭐 분기 보고서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분기 보고서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은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최대 주주랑 그 특수 관계인들에 대한 지분율이랑 이름이랑 그런 게 나오게 되고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 5% 이상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진양권이랑 엘레바 테라뷰틱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6월 달에 블랙록이 5%가 넘어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제출인이 6월 5일자로 블랙록 펀드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블랙록이 5%, 5.07% 지분을 취득을 해가지고 5% 룰에 의해서 이렇게 공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0만 주, 220만 주를 매수를 한 상태인데요. 하루 만에 매수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오다가 5%가 넘으니까 공시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고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수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자랑 여러가지 보면은 다 블랙록이랑 같은 건데 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지분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총 14개가 되고요. 자, 보면은 직전 보고서 2010년 5월 28일에는 4.9%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더니 5%가 넘었죠. 이게 간당간당하다 할 때는 공시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5%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공시를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20년 5월달, 그러니까 한창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블랙록은 계속해서 HLB 지분을 모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켓 스크리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켓 스크리너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키워드에 검색하는 데다가 HLB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검색이 되는데요. 자, 내려가 보면은 여기 컴퍼니가 있죠. 네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028300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HLB의 코드입니다. 우리가 코스닥에 028300은 HLB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HL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렇게 클릭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져 있으면서 HLB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소개에 코리아 한국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라이프보트도 나와 있죠. HLB의 LB가 라이프보트잖아요. 현대 라이프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HLB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지분은 어디서 보느냐? 자, 여기는 이제 썸머리고요. 여기 컴퍼니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그 임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주주들에 대한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5%가 넘지 않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뱅가드랑 블랙록의 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뱅가드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지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뱅가드를 보니까 뱅가드가 2.31%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고, 블랙록은 나눠져 있죠. 블랙록이 여기 하나 있고 밑에도 블랙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최대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합쳐줘야 되겠죠. 이거 합치면은 지금 블랙록이 2.7%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3%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마켓 스크리너에서 과거에 뱅가드랑 블랙록에 대한 지분을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분이 어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비해서 줄었는지 높아졌는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 HLB 주주님들 중에서는 마켓 스크리너에서 뱅가드랑 블랙록 이런 지분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크린샷을 많이 찍어 놓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다뤘던 그 기억을 보면은 지분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변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뱅가드도 블랙록도 대략 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랑 뱅가드가 팔고 떠났다라는 것은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뱅가드랑 블랙록은 아직도 HLB에게 투자한 상태로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고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블랙록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주주 내용을 볼 때는 블랙록 지분 다 합치면 3%잖아요. 2%는 어디 갔느냐? 자, 여기 보면은 쉐어홀더라고 해서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지금 0.31% 정도까지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16만 주까지 표시를 해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봤듯이 블랙록은 특별관계자가 14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보면요. 보고자, 블랙록이랑 여러가지 블랙록들이 쭉 있죠. 자, 여기 보면은 25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3,600주, 4,000주, 3,000주, 4,000주, 8,000주 이러한 금액들도 많습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작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합한다면은 여기에 엄청 길게 줄줄을 달리게 되어 있고 저기에 나와 있는 블랙록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도 엄청 많겠죠.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하려면은 사실상 주주 내역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5%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블랙록은 5%가 넘었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후에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만약에 지분을 1% 이상 줄였다. 그렇다면은 공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시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켓 스크리너에서 쉐어홀더를 봤는데 뱅가드는 2.31%, 블랙록은 합치니까 대략 3%가 나왔는데 블랙록은 여기에 5% 공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는 어디 갔느냐? 여기에 마지노선이 16만 주 0.31%까지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밑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블랙록은 아까 봤듯이 블랙록은 특별관계자 수가 14개입니다. 자, 이들의 보유 내역들을 보면은 뭐 3,600주, 4,000주, 3,000주 이렇게 작은 수량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블랙록만 합치면은 3%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것들 수량까지 전부 다 합치면 5%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 룰을 살펴봤습니다. 5% 룰에 따르면은 5%가 넘었을 때 이렇게 한번 공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의 변동, 예를 들어서 지분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공시가 또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블랙록에 대해서 공시가 나온 것은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마켓 스크리너를 자주 들여다봤는데 제가 한 영상을 한 3, 4개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상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지분이 바뀌었는지, 지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보면은 요 뱅가드랑 블랙록 지분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참고로 5% 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게 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지금의 대표가 일을 잘하고 있고 나는 단순히 이 주식이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나누겠다라는 뜻이고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내가 이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내가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랑 소극적인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적극적인 경우에는 이것은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제깍제깍 공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냥 투자하는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뭐 약식 보고를 허용하고 넉넉하게 공시기한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투자랑 일반 투자로 또 나눌 수 있는데 단순 투자는 그냥 의결권 행사 등 원래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만을 하는 아주 최소한의 것을 하겠다라면 단순 투자고요. 일반 투자는 그 외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극적인 게 단순 투자, 그 다음에 조금 중간이 일반 투자, 그 다음에 완전 적극적인 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엄밀하게 공시기한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뱅가드, 블랙록의 지분을 살펴봤고요. 5% 룰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팔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